세상에서 가장 슬픈 행진. 다이애나와 남겨진 아이들의 침묵. 1997년 9월 6일, 영국은 물론 전 세계가 숨을 죽인 채 한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런던의 거리에는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모였고 텔레비전 앞에는 약 25억 명의 시청자가 자리하였다. 모두가 영국 왕실의 가장 사랑받았던 인물 중 한 명인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날의 수많은 장면 가운데 사람들의 기억에 가장 깊게 남은 것은 화려한 장례식도 수많은 헌화도 아니었다. 바로 어머니의 관 뒤를 묵묵히 걸어가는 두 소년, 15살의 윌리엄 왕자와 12살의 해리 왕자의 모습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두 아이를 보며 슬픔을 견뎌내는 용기와 품위를 읽어냈다. 어린 나이에도 왕실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훗날 그 장면은 영국 왕실의 역사 속 상징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 밝혀진 진실은 대중이 알고 있던 이야기와는 조금 달랐다. 다이애나의 동생인 찰스 스펜서는 당시 장례 행렬을 둘러싼 숨겨진 이야기를 공개하며 그날의 장면이 결코 자연스럽거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찰스 스펜서는 다이애나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며 그녀의 외로움과 고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인물이었다. 그는 누나가 왕실 생활 속에서 겪었던 압박과 상처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아이들의 감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장례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윌리엄과 해리가 관 뒤를 걸을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반응은 단호했다. 그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어머니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을 전 세계의 카메라 앞에 세우는 것은 지나치게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스펜서는 특히 다이애나 역시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생전에 그녀는 무엇보다 두 아들의 행복과 평범한 삶을 바랐던 어머니였다. 왕실의 엄격한 전통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가능한 한 일반적인 삶의 경험을 주기 위해 놀이공원에 데려가고 패스트푸드 식당을 찾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다이애나였다. 그런 그녀가 사랑하는 아들들이 슬픔을 억누른 채 수백만 명 앞에서 행진하기를 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스펜서의 반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왕실 관계자들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하며 계획을 바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끝까지 설득하려 했고 아이들에게 이런 부담을 지우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다. 바로 윌리엄과 해리 자신들이 장례 행렬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설명이었다. 그 말을 들은 스펜서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비록 마음은 아팠지만 그것이 아이들의 의사라면 삼촌으로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억지로 아이들의 결정을 바꾸고 싶지 않았고 결국 마지못해 물러났다. 하지만 수년이 흐른 뒤 해리 왕자가 직접 밝힌 진실은 전혀 달랐다. 두 형제는 장례 행렬에 참여할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어린 해리는 단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었고 거부할 권한도 거절할 용기도 없었다고 회상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스펜서는 큰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아이들의 뜻을 존중한다고 믿으며 물러났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았던 것이다.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선택권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는 끝까지 반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고백은 다이애나 장례식에 대한 대중의 기억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적인 전통이라고 생각했던 장면이 사실은 슬픔에 빠진 두 아이에게 강요된 의무였을지도 모른다는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이다. 장례식 당일 런던의 분위기는 말 그대로 비통함으로 가득했다. 거리에는 꽃다발과 손편지, 다이애나의 사진을 들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다. 켄싱턴 궁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이어지는 긴 길을 따라 관이 이동하는 동안 사람들은 박수 대신 침묵과 흐느낌으로 그녀를 배웅했다. 그 행렬 한가운데에는 찰스 스펜서, 찰스 왕세자, 필립 공과 함께 윌리엄과 해리가 나란히 걸었다. 카메라는 두 소년의 얼굴을 집요하게 비추었다. 창백한 얼굴, 아래로 향한 시선, 감정을 억누르는 표정 하나하나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다. 대중은 그들을 의연하다고 평가했지만 스펜서의 눈에 비친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는 그저 너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과 책임을 떠안은 아이들을 보고 있었다. 세상은 왕실의 전통과 품위를 보았지만 그는 엄마를 잃고도 울지 못하는 두 아이의 고통을 느꼈다.
특히 해리 왕자는 훗날 여러 인터뷰를 통해 당시를 회상하며 자신은 거의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감정이 마비된 듯 했고 마치 자신이 현실이 아닌 어떤 이상한 연극 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었다고 고백했다. 수많은 낯선 사람들이 길가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며 왜 자신은 울 수 없는지 혼란스러웠다고도 말했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를 잃은 아들이기 이전에 왕실의 구성원으로서 정해진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존재였던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다이애나의 장례식은 단순히 한 왕실 인물의 마지막을 기리는 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통과 인간성, 의무와 감정 사이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기도 했다. 왕실은 오랜 세월 동안 절제와 책임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지만 어린아이들의 슬픔마저 그러한 가치 아래 묻혀야 했는지는 지금도 많은 논쟁을 낳고 있다. 찰스 스펜서가 수년이 지나서야 입을 연 이유도 세상이 그날의 화려한 의전 뒤에 감춰진 인간적인 고통을 이해하기를 바랐기 때문일 것이다. 1997년 8월 30일 새벽 프랑스 파리의 한 터널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을 넘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비극이었다. 파파라치를 피해 질주하던 검은색 메르세데스 차량은 터널 벽면을 향해 돌진했고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었다. 그 안에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타고 있었다. 그녀는 사고 직후 생존해 있었지만 상태는 매우 위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은 그녀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대중이 슬픔에 빠져 있던 그 순간 왕실 내부에서는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다이애나의 못바인 찰스 스펜서 백작에게 그날의 아픔은 단순히 사랑하는 여동생을 잃은 슬픔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여동생이 언론의 과도한 관심과 왕실 제도의 무게 속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봐 왔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조카들인 윌리엄 왕자와 해리 왕자가 또 다른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조카들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무력감을 안고 장례 행렬에서 그들과 함께 걸을 수밖에 없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린 장례식은 전 세계 수억 명이 지켜본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날 가장 강렬하게 기억된 장면은 화려한 의전이나 장엄한 음악이 아니라 찰스 스펜서의 추도사였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여동생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애도의 말을 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연설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는 단순히 다이애나를 추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생각하는 사회와 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스펜서는 다이애나를 현대 사회에서 가장 끊임없이 추적당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선정적인 보도를 일삼던 언론과 그녀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특히 왕실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생전에 겪어야 했던 외로움과 고통의 배경에 왕실 문화와 무관심이 자리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장례식장에 자리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별다른 표정을 짓지 않았고 찰스 왕세자 역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연설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스펜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의 추도사에서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대목은 윌리엄 왕자와 해리 왕자에 관한 약속이었다. 그는 다이애나의 친정 가족인 스펜서 가문이 두 왕자를 언제나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단순한 다짐을 넘어 두 아이의 미래를 왕실에만 맡겨두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의사표시이자 왕실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다이애나의 아들들은 윈저 가문의 후계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스펜서 가문의 피를 이은 가족이기도 했다. 스펜서는 그 사실을 전 세계 앞에서 분명히 상기시키고자 했다. 놀라운 것은 장례식장의 반응이었다. 엄숙함이 지배해야 할 왕실 장례식에서 예상치 못한 박수가 터져나온 것이다. 정치인과 유명인사, 각국의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발적으로 울려 퍼진 박수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공통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다이애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그녀를 위해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찰스 스펜서의 연설은 바로 그 역할을 해냈고 대중은 그의 용기에 공감과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스펜서 자신도 그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게 된다. 윌리엄과 해리는 이미 영국 왕실이라는 거대한 체계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들을 완전히 그 시스템에서 떼어내거나 직접 양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왕실은 그들의 교육과 생활, 미래를 결정하는 중심축이었고
외삼촌인 스펜서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오랜 전통과 제도로 이루어진 왕실의 영향력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해리 왕자는 훗날 여러 인터뷰를 통해 어머니의 장례식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어린 나이에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슬픔을 감춘 채 어머니의 관 뒤를 따라 걸어야 했던 경험이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회상했다. 또한 오늘날 같은 시대라면 슬픔에 잠긴 어린아이에게 그런 역할을 맡기는 일은 허용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시대가 변한 데는 다이애나가 남긴 영향도 컸다고 평가했다. 찰스 스펜서 역시 장례 행렬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기억 가운데 하나로 꼽는다. 그는 시간이 흘러도 당시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으며 윌리엄과 해리가 감당해야 했던 상황은 결코 옳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 특히 해리 왕자는 성장하면서 왕실 제도와 자신이 태어난 환경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품게 되었고, 이는 훗날 그가 왕실에서 독립하는 중요한 배경 중 하나가 되었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하지만 다이애나의 장례식은 단순한 이별의 의식만은 아니었다. 그 이전 며칠 동안 왕실이 보여준 침묵과 조심스러운 대응은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거리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꽃다발과 편지를 들고 몰려들었고, 전 세계 언론은 비통함에 잠긴 사람들의 모습을 연일 보도했다. 반면 왕실은 대중의 기대와 달리 즉각적인 감정 표현을 자제했고, 이러한 태도는 차갑고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다이애나의 죽음은 한 개인의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전통과 현대적 가치가 충돌하는 순간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기도 했다. 1997년 8월 31일 새벽, 영국의 한 저택에서는 한 통의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남동생인 찰스 스펜서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분하지만 긴장된 목소리로 다이애나가 프랑스 파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으며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오랫동안 언론과 파파라치의 끈질긴 추적에 시달려온 누나를 떠올리며 혹시 그들의 무자비한 추격이 또 한 번 비극을 만든 것은 아닌지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걸려온 두 번째 전화는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뜨렸다. 차갑고도 짧은 한마디였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스펜서는 깊은 슬픔과 함께 분노를 느꼈다. 그는 수년 동안 다이애나를 쫓아다니며 그녀의 사생활을 침해했던 파파라치가 결국 이 비극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애도를 할 시간조차 없었다. 곧 전 세계가 이 소식을 알게 될 것이고, 그날 이후 세상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다이애나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 사회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는 긴급 속보가 이어졌고, 거리에는 슬픔에 잠긴 시민들이 쏟아져 나왔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눈물을 흘렸고, 버킹엄 궁전과 켄싱턴 궁전 앞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꽃다발과 편지들이 놓였다. 그녀는 단순한 왕세자비가 아니라 국민들이 사랑했던 국민의 왕세자비, 피플스 프린세스였고,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가족을 잃은 것처럼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 그러나 국민들의 애도와는 달리 왕실은 놀라울 정도로 침묵을 유지했다. 다이애나의 죽음 이후 몇 시간은 물론 며칠 동안도 공식 성명이나 대국민 연설은 없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왕실 가족들은 스코틀랜드의 발모럴 성에 머물며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처음에는 국민들도 왕실이 큰 충격을 받아 침묵하고 있다고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침묵은 슬픔이 아니라 무관심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의문을 품었다. 왜 여왕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가? 왜 버킹엄 궁전의 깃발은 조기로 내려가지 않는가? 왜 찰스 왕세자와 두 왕자는 런던으로 돌아와 국민들과 함께 슬퍼하지 않는가? 평소 왕실에 우호적이던 언론들조차 등을 돌렸다. 신문들은 국민은 슬퍼하고 있는데 왕실은 어디에 있는가? 당신들은 정말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고 있는가? 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왕실은 한순간에 시대와 동떨어진 냉정한 조직으로 비춰졌고, 국민들은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논란의 한가운데에는 두 어린 소년이 있었다. 당시 15살이었던 윌리엄 왕자와 12살이었던 해리 왕자는 발모롤 성에서 아버지인 찰스 왕세자로부터 어머니의 죽음을 전해 들었다. 찰스는 아이들을 앉혀놓고
다이애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며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해야 했다. 특히 어린 해리는 엄마가 정말 가버린 거예요? 라는 질문을 반복해서 했다고 전해진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와 평범한 전화통화를 했기 때문이다. 짧은 안부 인사와 다음에 또 이야기하자라는 약속은 결국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되고 말았다. 훗날 해리 왕자는 여러 인터뷰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깊은 혼란을 느꼈다고 밝혔다. 세상은 모두 울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들이 머물던 궁전 안은 너무나도 조용했다는 것이다. 왕실 문화는 감정을 절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고 공개적인 슬픔의 표현은 드물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두 형제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감정의 공유가 절실했다. 왕실의 전통과 규범은 그들에게 필요한 위안과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결국 왕실도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다이애나가 세상을 떠난 지 닷새째 되던 9월 5일 엘리자베스 이 세 여왕은 특별 연설을 통해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여왕은 다이애나를 탁월하고 재능 있는 인물이자 두 아들을 향한 헌신적인 어머니라고 평가하며 자신 역시 그녀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이 느끼는 슬픔을 희이해하며 영국이 대체할 수 없는 존재를 잃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연설은 너무 늦게 이루어진 대응처럼 느껴졌다. 이미 왕실은 차갑고 시대에 뒤처진 기관이라는 이미지를 남겼고 국민들이 기대했던 따뜻한 공감과 위로를 적절한 시기에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다이애나의 죽음은 단순히 한 유명 인사의 비극적인 사고가 아니라 왕실이라는 전통적인 제도와 변화하는 현대 사회 사이의 간극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 되었다. 사실 다이애나는 생전에도 기존 왕실의 틀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환자와 소외된 이들을 직접 안아주었고 왕실의 높은 담장 밖에서 평범한 사람들과 소통하려 노력했다. 화려한 왕관보다 인간적인 미소로 기억되기를 원했던 그녀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반면 왕실은 오랜 전통과 절제된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다이애나의 죽음을 계기로 그 방식이 현대 사회의 정서와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이애나의 장례식이 다가오면서 또 하나의 논란이 일어났다. 바로 어린 윌리엄과 해리 왕자가 어머니의 관 뒤를 걸어야 한다는 결정이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두 소녀는 깊은 슬픔을 감춘 채 의연한 모습을 보여야 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왕실의 전통이라고 이해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한 부담을 지운 결정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특히 다이애나의 동생 찰스 스펜서는 조카들이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공개적으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반대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찰스 스펜서가 두 왕자를 다이애나의 관 가까이에서 멀리 두려고 했던 노력은 장례식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장례 이후에도 왕실과 의견을 달리하며 슬픔에 잠긴 두 아이들의 지나친 관심과 의무 속에 내몰리지 않기를 바랐다. 스펜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왕실의 전통이 아니라 어머니를 잃은 어린 소년들의 감정과 인간적인 치유 과정이었다. 그는 이미 다이애나가 왕실 제도 속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믿었고 같은 시스템이 조카들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펜서의 왕실 비판은 다이애나가 생전에 겪었던 고통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19살에 밝고 자유로운 소녀였던 다이애나가 왕실에 들어간 후 엄격하고 냉담한 규율 속에서 점차 자신의 삶을 잃어갔다고 생각했다. 항상 미소를 지어야 했고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했으며 자신의 외로움과 아픔은 감춰야 했다. 특히 찰스 왕세자와의 결혼이 파탄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그녀는 점점 더 고립되었고 도움을 요청할 곳조차 많지 않았다고 스펜서는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다이애나가 왕실로부터 진정한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혼 이후에도 그녀는 미래의 국왕이 될 윌리엄 왕자의 어머니이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에 걸맞은 보호나 지원은 충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녀는 끊임없이 언론의 추적을 받으며 홀로 감당해야 했다는 것이다. 스펜서는 왕실이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믿었고 그것이 그의 분노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가 가장 강한 목소리를 냈던 순간은 다이애나의 장례식 추도사였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언론이 다이애나를 끝없이 쫓아다니며 비극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그의 연설은 언론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왕실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다이애나는 특별한 왕실 칭호가 없어도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존재였으며 그녀의 힘은 제도나 지위가 아니라
인간적인 따뜻함과 공감 능력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이는 곧 왕실이 다이애나를 특별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다이애나가 왕실을 더욱 빛나게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대목은 다이애나의 두 아들을 보호하겠다는 그의 다짐이었다. 스펜서는 자신을 비롯한 혈육들이 윌리엄과 해리가 어머니가 보여주었던 상상력과 사랑의 가치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두 소년이 어머니가 겪었던 운명을 반복하지 않도록 지켜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발언은 왕실이 두 왕자를 올바르게 이끌지 못할 수도 있다는 암시로 해석되었고 당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장례식장 안에서 영국 왕실 인사들은 무표정한 모습으로 그의 연설을 들었다고 전해진다. 반면 장례식이 중계되던 거리와 광장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스펜서의 말에 공감하며 박수를 보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지만 쉽게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생각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인물이 되었다. 다이애나의 죽음을 계기로 왕실 제도와 언론 문화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진 것도 이러한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스펜서는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여러 인터뷰에서 그는 다이애나가 필요할 때는 왕실의 상징으로 활용되었지만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이애나가 생전에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외로움과 답답함을 토로하며 울곤 했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그녀는 아무도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느꼈고 거대한 제도 속에서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는 것이다. 이러한 증언들은 다이애나가 겪었던 내면의 고통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스펜서에게 다이애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왕세자비의 불행한 삶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개인이 거대한 권력과 제도, 그리고 끝없는 대중의 관심 속에서 어떻게 상처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그래서 그는 시간이 지나도 과거를 미화하거나 쉽게 화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기억하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시간이 흐른 뒤 해리 왕자가 여러 인터뷰와 회고록을 통해 자신 역시 어머니와 비슷한 방식으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느꼈다고 밝힌 부분이다. 그는 과도한 언론의 관심과 왕실 생활의 압박을 견디기 어려웠으며 결국 가족과 함께 왕실의 공식 역할에서 물러나는 선택을 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결정 속에서 생전 다이애나가 겪었던 갈등과 장례식에서 찰스 스펜서가 남겼던 경고의 메시지를 떠올렸다. 물론 다이애나의 삶과 죽음, 그리고 왕실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누군가는 왕실 역시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며 또 다른 누군가는 다이애나가 지나치게 가혹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찰스 스펜서가 여동생을 향한 사랑과 안타까움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냈으며 그 목소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는 점이다. 찰스 스펜서는 다이애나가 겪은 고통의 원인을 단순히 언론의 과도한 관심 때문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왕실이라는 거대한 제도와 그 안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다이애나를 고립시키고 무너뜨렸다고 믿었다. 인터뷰를 통해 그는 다이애나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심하게 추적당한 인물이었다고 표현하며 그녀가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홀로 감당해야 했던 압박과 외로움을 강조했다. 왕실 내부에서는 다이애나의 폭발적인 인기와 대중의 사랑이 다른 왕실 구성원들의 존재감을 약화시킨다고 여겼고 그 결과 그녀는 더욱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야 했다는 것이 스펜서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스펜서가 가장 크게 분노했던 순간은 다이애나의 죽음 이후였다. 그는 장례식에서 어린 윌리엄과 해리 왕자가 어머니의 관 뒤를 따라 수많은 군중과 전 세계 언론 앞을 걸어야 했던 결정에 강하게 반대했다. 당시 윌리엄은 15살, 해리는 겨우 12살이었다. 아직 슬픔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나이의 아이들에게 국가적 의식의 일부가 되기를 요구한 것은 지나치게 잔인한 일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스펜서는 왕실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누며 아이들을 보호하려 했지만 그의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두 왕자는 어머니의 관 뒤를 걸었고 그 장면은 세계인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시간이 흐른 뒤 해리 왕자는 그 경험이 자신에게 큰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고백했고 윌리엄 왕자 역시 어떤 아이도 그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스펜서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지만 왕실은 당시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다이애나의 이야기는 그렇게 두 아들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졌다. 특히 해리 왕자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닮았다는 평가를 자주 받았다. 자유로운 성향과 따뜻한 공감 능력, 그리고 왕실이라는 제도에 대한 불편함까지도 다이애나를 떠올리게 했다.
그는 어머니가 언론의 집요한 추적 속에서 점점 고립되어 갔던 모습을 잊지 못했고 결국 파리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고 역시 무분별한 파파라치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해리는 훗날 여러 인터뷰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1997년 그날 밤이 떠오른다고 털어놓았다. 파파라치에게 쫓기던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되살아났고 그것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다. 더욱이 결혼 후 아내 메건 마클이 언론과 일부 왕실 내부로부터 거센 비난과 압박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과거가 반복되고 있다고 느꼈다. 다이애나가 겪었던 외로움과 고통을 메건도 겪고 있다는 생각은 해리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해리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고 고백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어머니와 달리 자신에게는 상황에서 벗어날 선택지가 있었고 그는 그 기회를 붙잡았다. 2020년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은 왕실의 공식 직무에서 물러나 미국으로 이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대 영국 왕실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결정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었으며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왕실에 대한 반항이나 의무 회피로 해석했지만 해리에게 그 선택은 생존을 위한 결단이었다. 그는 아내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어머니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왕실이라는 울타리를 떠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의 행동은 역설적으로 다이애나가 생전에 추구했던 삶과도 맞닿아 있었다. 이혼 이후 다이애나는 왕실의 틀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려 했고 자신이 겪은 고통과 왕실 내부의 문제를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통적인 왕실 구성원의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해리 왕자의 선택은 단순한 이탈이 아니라 다이애나가 미처 완성하지 못한 여정을 이어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왕실이 규정한 역할보다 개인의 행복과 가족의 안전을 우선시한 그의 결정은 어머니의 가치관과 닮아 있으며 그 속에는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온 상처와 기억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 찰스 스펜서는 공개적으로 해리의 결정을 적극 옹호하는 발언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왕실 제도를 비판해 온 그의 행보를 고려하면 조카의 선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다이애나가 제도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주장해왔고 이제는 해리가 같은 제도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어쩌면 그는 해리가 왕실을 떠난 것이 반항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을지도 모른다.